안녕하십니까. 시사여객날 김종환입니다. 고향기부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단체나 종교시설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죠. 마찬가지로 고향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 주자는 제도인데요. 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비수도권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고향기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당선인들도 여럿 있는데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고향기부제 논의 배경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폐허가 돼가고 있거든요.その一部を出身地などに寄付をすることによって気持ちの面でもまた地域でもそれが役立てられますから。 지난해 전북을 떠난 사람이 전북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2,800명이나 더 많았는데요.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1966년 252만 4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 인구는 2000년에 200만 명 선이 무너졌고요. 지난해에는 187만 명으로 1966년에 비해 65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전주시 하나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활력은 사라지면서 지방재정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고향기부제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고향기부제 논의를 직접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이 고향기부제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고향기부제, 왜 최근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고향기부제는 지난달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고향기부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의 재정난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가 된 건데요. 고향기부제 과연 무엇이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고향이요, 그냥 할머니 생각나고 그렇죠. 어린 시절 이제 부모님하고 살던 그런 좋은 추억 같은. 내가 태어났던 곳 시골이든 도시든 간에 새도 죽을 때는 자기 태어난 곳 고개 돌리고 죽는다는데 말이에요. 떠났어도 항상 어디 가나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죠. 제 어릴 적 추억이 있던 곳이고 또 현재도 좀 생활을 하는 곳이고 또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곳이고. 내 고향인 게 좋대. 내 고향에 더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토요일 오후 농촌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흥겨운 노랫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공연도 함께 보면서 이웃 간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띕니다. 효녀 가수로 이름난 현숙 씨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숙 씨.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산 지 오래됐지만 이런 고향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 동장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 동장님 너무 아주 수고가 많으셔요. 그렇죠? 하나도 거름없이. 우리 교원동이 이런 동네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행사 출연료는 모두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뭐 이게 막 부자고 넉넉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마을 주민들에게 현숙 씨는 고향의 자랑이자 고마운 이웃입니다.
행사가 지금 8회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상 출연료를 쌀로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저희는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쌀로 기증을 하면 그 쌀을 갖다가 마을 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을 저희들이 기부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어려운 이웃들한테 저희들이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죠. 진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을 바쁜 시간에도 일정을 내서 왔다 가니까 너무 좋아하죠. 누가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만히 계세요. 야. 혼자 사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이웃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게 돕는 이동 목욕 차량입니다. 현숙 씨는 한 대에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이 이동 목욕 차량을 지난 2004년부터 전라북도에 12대나 기증했습니다. 현숙 씨는 이런 남다른 고향 사랑을 노래에도 담았습니다. 벽골제 전설과 무악산의 금산사 김제에 오시면 행복해져요. 고향, 말만 들어도 힘든 타향살이의 위로가 돼주는 곳. 현숙 씨가 마음속에 늘 고향을 담고 사는 이유입니다. 고향이 오면 왠지 든든해요. 고향이 오면 든든하고 또 고향이 오면 푸근하잖아요. 어머니 품속처럼 뭐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아니면 지금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활짝 핀 연꽃을 닮은 작은 시골 마을. 45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들머리 아름드리 나무 옆에 정감 어린 정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년 전에 지은 이 정자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소통 공간으로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소리 들으려고 나오지. 이게 사람 많이 있으면 여기 나오면 무엇도 못해요. 그래도 말소리 들으려고 나오고. 겉보기에는 여느 시골 마을 정자와 다름없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을 떠나 계신 그 출향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모종이 너무 낡고 좀 협소해서 고향에 계신 그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모종을 좀 하나 지어주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좀 금액을 좀 모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 모종을 지금 만들어준 거죠. 해마다 칠성날에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던 출향민들이 마을에 찾아와 주민들과 함께 정자에서 잔치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마을에서 객집 나간 사람들 다 와. 오면 동네에서 또 장만해서 여기서 다 모아서 먹고 놀고. 내 고향인 게 좋지. 내 고향에 더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정자 마을 공동주차장도 출향민들과 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조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거부나 재산가가 한 사람이 내가지고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옛날 추억도 좀 새기고 그래서 자주 들려요. 한때는 100가구가 넘게 살았던 마을. 산업화, 도시화 바람을 타고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활력이 떨어진 농촌 마을에 고향을 잊지 않는 출향민들의 애향심은 큰 힘이 됩니다.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근데 나가 계셨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서로 이야기 말벗도 해주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마을에 아직까지 우리 마을에 희망이 있구나. 외부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또 마을 주민들 서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희망이죠.
고향 사랑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얘기입니다. 일본 열도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가미시오로. 주민은 5천 명인데 대부분 축산과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2014년부터 유치원을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민들의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초중학교 통학버스 구입비와 도서관 운영비 등 다른 교육비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子育てと教育の方にしっかりお金を使わせていて優秀な人材をここから育てていってやがてどこで生活をしても役に立つような上直下の出身者であればいいなとそういう思いを込めて今進めています。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농촌 자치단체가 어떻게 아이들 교육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을까? 고향 납세제 덕분입니다. ふるさとはこの空でつながっている。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대도시권과 그 밖의 다른 지역과의 세수 격차를 줄이고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향 납세제를 통해 지난 2014년 한 해에만 일본 전역에서 5만여 명이 가미시오로에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 수의 10배 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낸 겁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모인 기부금만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가미시오로의 한 해 세수 6억 4천만 엔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미시오로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인 쇠고기 등을 무료로 보내줍니다. 특산물 답례품이 일본 곳곳으로 배달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자연스레 높아진 덕에 지역 경제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を通じてですね、この町で特産品の開発が新たにできたりですね、またその特産品を使っているところで雇用が生まれたりという非常に好循環が生まれております。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어떨까? 6년째 지역 환경단체에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 김효빈 씨. 적은 돈이지만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고 연말에는 기부금을 낸 만큼 세금도 돌려받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하시는 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에서 그 돈이 다 환급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기분도 좋고. 올해 초에는 첫째 딸 100일 잔치를 하지 않고 대신 그 비용을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결시가동 반찬 배달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아이 아빠가 됐는데요. 보통 하는 조그맣지만 100일상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엄마의 밥상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가족들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이 기부금 역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도 법정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에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기부금을 모집을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강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법적으로 강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스스로 알아서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기부를 홍보하고 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더라도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기부금의 용도와 목적 등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작은 경우 수시로 열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 낭비위원회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준비 단계에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요. 그게 또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이게 맞는지 그런 여부들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판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달리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을 수 없고 기부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 모인 기부금은 최근 3년 동안 50억 원. 그것도 대부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부 절차를 간소화해 고향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고향 기부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처음 제안한 고향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이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액까지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액 기부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고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밖에 나가서 계신 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고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일본과 달리 세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국세만 감면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자치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 80%, 지방세 20%가 계속 통일된 왔습니다. 그래서 2할 자치를 깨보자라는, 자치는 스스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20%의 지방세로는 끌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당선돼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검토를 해볼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공론화하고 이슈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국회 내에 이제 이런 그 고향 기부금 뭐 연구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지자체나 국가 쪽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세금 공제해주거든요. 법에 따라 이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고 세금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향 기부제, 서로 엇갈린 시각 속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내 한 산부인과.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이용숙 씨가 남편과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장수에 살고 있는 영숙 씨는 남편 없이는 산부인과에 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장수 집에서 전주 시내 병원까지 1시간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혼자서 움직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 아이도 모두 전주까지 나와서 출산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뭘까? 장수에는 의료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진료만 보지 출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다니고 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불편함은 불안감으로 바뀝니다. 진통이 걸리거나 양수가 터져버리면은 저희는 40-50번 막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라도 없고 저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고 새벽에, 그게 참 애로사항이죠. 안녕하세요. 병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남편 최윤영 씨에게도 부담입니다. 그동안 좀 피곤하기도 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출산율이 낮은 농촌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같고 의료원은 있지만 의료원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결국은 산모들이 산전 진찰을 받을 때도
전주로 나와야 되고 또 당연히 분만을 해야 될 때도 전주로 나와야 되고. 수익성이 없어 산부인과가 문을 열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지만 산림 곳간이 넉넉지 않은 탓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 시군 3곳 가운데 한 곳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살림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재정적 확보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다. 소득세에 8대2로 교부세를 주는데 중앙이 8을 가져가고 2를 지방이 가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뭔가를 활력을 찾아가는 정책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다 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남는 예산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판교와 분당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이곳에 살고 있는 홍지은, 박태엽 씨 부부는 올해 출산을 한 뒤 성남시로부터 산후조리 비용 2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남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배당과 무상 교복 사업까지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재정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성남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성남시가 한 해 걷어들이는 수입이 쓰는 예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시가 계획한 사업을 다 추진하고도 2,700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규모가 훨씬 큰 서울시의 2,100억 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정부가 승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일종의 재정 페널티를 때리겠다고 하는 불법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아껴서 좀 좋은 정책을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서 하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6개 시와 서울시는 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체 재정이 넉넉합니다. 지난 2014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는 61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세가 절반이 넘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의 지방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비수도권 지방의 소멸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사실은 넓지 않은데 그 넓지 않은 걸 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결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폐허가 돼가고 있거든요. 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가 심각한 건 일본도 마찬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생각해낸 방안이 바로 구양 납세제입니다. 일본 중서부 지역에 있는 후쿠이현 사카이시. 8만여 명이 사는 중소도시입니다. 도로 한쪽에 일본 전통 경기인 스모 선수를 본뜬 시설물이 서 있습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치한 겁니다. 이런 과속방지 시설 4개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70만 원, 우리 돈으로 740만 원 정도. 구양 납세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재난재해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건물 유리창 강화 필름도 고양 기부금으로 설치했습니다. 고양 납세로 모인 고양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行政と手を取り合って、やった方がいい事業っていうのを、市民の発案、提案でよって、決める。それに目標額を設定するというのが特徴ですかね。 일본의 고양 납세제는 고양에 대한 향수를 지방에 대한 관심으로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村で命終わってますからね、ずっと世話になった村に少しでも恩返しっていうかね、役に立てばなというのが本音です。 지난 2008년 시작된 뒤 고양 기부금이 해마다 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양 기부금을 받는 자치단체는 수입이 늘어나지만 기부자가 현재 살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듭니다. 국세에서 면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세 지방 이전 효과도 있습니다. ご自身の税金ですね、その一部を出身地などに寄付をすることによって気持ちの面でもまた地域でもそれが役立てられますから、そういう貢献をするという税金です。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부자의 세금 감면으로 지방세가 줄어든 자치단체, 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양 기부금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75%까지 보존해주고 있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 기부제가 국내에 도입되려면 세수 결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 간의 그 균형을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하고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수가 약간 감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내지는 제도 설계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비수도권 지방의회는 고양 기부제의 세금 감면 대상을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로만 한정한다면 자치단체 간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고양 기부제를 도입을 주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교부세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교부세율을 지금 현재 소득세의 8대2에서 이걸 다시 9대1로 줄인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줄인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세금 공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高い所得の人ほどふるさと納税によるメリット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大きくなっちゃっている状態です。で、もちろん合わせて公平性を考えているのであればいいと思うんですが、不公平性っていうのが開きっぱなしになるというか。 일본에서는 기부금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이 고양 납세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고가의 답례품을 내걸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부를 한 분들에게 특산물을 보내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이 없는 지역은 굉장히 좀 장대적으로 많이 안 모이는 이상한 경향도 있고, 오히려 원래 좋은 취지와 달리 특산물을 노리는 이상한 행동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고양 기부금의 용도와 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아예 애초에 사업의 용도를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것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고양 기부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람들. 자기 고향도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많은 돈 아니더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그 그리움이 안 떠나갈 거 아니요. 조금씩 기부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건 또 세금에서 이거 공제받는다고 했잖아. 이게 괜찮지 뭘 그래. 어린이집 같은 데도 기부를 할 수 그런데 어린이집도 이제 더 좋아지고 이제 그게 또 세금으로 된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세금은 이제 국민의 의무고 그냥 공정하게 다 같이 내라고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되면 그 돈이 또 어디로 가는지 부정사용, 제가 그게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부정사용.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네요. 지역 균형, 그러니까 발전 균형을 이루는 그런 건 좋은데 반대로 지역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지역 감정을 없애는 추세인데 반대로 조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단 금액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있어야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금 제도 자체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향 기부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젊은이들의 유출로 2040년이면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일본에 큰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지방 소멸,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고향 기부제도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방안인데요. 고향 기부제가 도입되든 도입되지 않든 중요한 건 도입 논의를 계기로 지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요? 지방의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 지방이 살고 나라 전체가 사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